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대구를 찾아갑니다. 2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 인터블고 대구 토크쇼 도서구매에 관한 문의사항은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칼럼세상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병한다. 그 연병이라는 우리 그 비속어 중에서 욕 중에서 가장 비속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극악스러운 비속어라는 연병이라는 용어를 제 칼럼에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최순실 씨가 들어가면서 특검을 비판하는 고함이랄까요, 고성을 지르니까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연병한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광화문 촛불 시위 세력이 그 연병한다라고 욕을 한 거죠. 그 욕설을 퍼부은 그 청소 아주머니를 광화문 촛불 시위 연단에 올려가지고 내세워서 마치 그 대한민국 서민이라는 서민, 그러한 정말 그 밑바닥 민심이랄까, 그 바닥 민심이 모조리 그 탄핵을 찬성한 듯한 그러한 여론을 참 조작한다고 할까요? 그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른바 좌파 세력의 그 홍보 전술에 참 기가 막히다, 참 기가 찬다라는 그러한 그 허위 날조, 그 편파 홍보수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눈이 오지 않든 어쩌든 참 대한민국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분석해 보면 그 압도적인 숫자가 저는 서민 보수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서민 보수. 저는 그동안 대구, 부산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제가 거듭 이 집회 때마다 확인합니다만, 정말 태극기 세력의 절대 다수가 바로 서민 보수란 사실,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는 놀랍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겸허해지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서민 보수,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서민 보수, 그분들이 지켜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제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최순실이가 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들어설 때에 연병하네라고 소리 지른 그분의 그러한 그 목소리가 마치 대한민국 서민 세계의 그 민심을 전부 반영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 제가 여기에 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서민 보수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이죠. 10월 25일 최순실로부터 정권 초반에 청와대 비서실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의 그 표현 같은 것을 그 조력을 받았다라고 그 인정하자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 진영은 완전히 초상집을 능가할 정도로 그 무릎 밑이 내려앉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번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 즉각적인 탄핵을 외치는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 촛불 세력의 총공세가 시작됐죠. 그러자 이 땅의 보수 우파 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이른바 엘리트 보수 우파 세력은 하야와 탄핵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금세 휩쓸려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른바 지식인 보수 우파, 엘리트 보수 우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 한다. 그리고 탄핵해야 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한 하야 주장과 탄핵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대번 흘러가 버렸는데 말이죠. 제가 그때 윤창중이가 절대 하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서는 안 되고 탄핵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차돌과 같은 그러한 이성의 힘을 발휘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을 때에 저의 주장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열광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바로 서민 보수분들이십니다. 정말 저는 그분들의 그 애국심과 용기, 결단력, 이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부했다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고 주장해온 그러한 엘리트 보수들, 정말 거의 100%, 거의 예외 없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주장해야만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 엘리트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지금 모조리 돌아서서 태극기 세력,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반대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그러한 태극기 세력에 또다시 영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 그랬던 거죠. 제가 자화자찬을 하거나 제가 공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력이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서민 보수, 그리고 해외 교민 여러분들의 그 이성, 그 용기, 그 판단력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평가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순실 사건에 대한 언론의 총공세와 검찰, 특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할 때 가장 먼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계층을 굳이 따져보자면 왕년에 한자리 했다고 큰소리 치거나 돈 꽤나 벌었다고 큰소리 치는 이른바 엘리트 보수나 부르주아 보수들보다 자기 손으로 자기 먹을 것 벌어가면서 독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민 보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병하고 있네라고 소리 지른 아주머니가 하고 계시는 그 청소일과 같은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구의 어느 이불 공장에서 한 달 벌이가 150만 원 정도 되는 아주머니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관광버스 기사분들, 택시 기사분들 할 것 없이 바로 이분들이 지금 확대 일로에 있는 태극기 집회의 원조 참석자들이라고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원조 참석자들, 거기에서 맨 먼저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휘날리면서 애국가를 목이 터져라 불렀던 원조 태극기 세력, 원조 태극기 세력들은 바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대구의 한 이불 공장에서 하루에 18시간 이상 일하시면서 한 달에 고작 150만 원 벌어가시는 분들, 재래시장에서 설렁탕 장사하시는 분들, 어묵 끓여서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눈물겨운 참여, 그 참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태극기 집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태극기 집회는 서민 보수, 밑바닥 서민 보수들의 분노와 그 열정과 애국심으로 인해서 불이 붙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원조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바로 광화문 대한문 앞에, 대한문 앞이고 어디고, 대구 228공원, 부산역 앞 광장, 거기에 몰려가서 바로 태극기 흔들면서 애국가 부르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장면들을 연출한 원조 주인공들이 바로 서민 보수인 겁니다. 네? 이런 서민 보수들은 엘리트 보수나 부르주아 보수들보다 국가나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삶을 살아온 국민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에 참여했으면서도 그러한 건국과 산업화, 그 건국 과정과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덜 받은 그러한 서민들이 지키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면서 정말 저는 제 옷맵시를 참 저는 정말 다시 반듯하게 하면서 정말 겸허한 마음을
차례 갖곤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운명적 시련 같은 것까지 국가 탓이고 정부 탓으로 돌리는 좌파들과 전혀 다른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국가나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천착하면서 과연 내가 대한민국이란 나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건 천착하면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체질화된 그러한 국민들, 그러한 서민 보수들로부터 저는 엄청난 애국심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서민 보수의 실체에 대해 깨달으면서 보수 우파의 개념, 그 개념에 대한 저의 인식을 달리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잠깐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3년간의 암담하고 참혹했던 집거와 은둔의 세월을 뒤로하고 다시 세상에 나와 제가 써서 모아지는 글들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 출판사를 만들어 직접 독자들로부터 책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서명을 해서 보내드리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면서 저는 서민 보수의 실체와 그분들의 그 뜨거운 심장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민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에 책을 주문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전해오고 제가 당한 억울한 누명에 대해 공감하고 울분을 통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에 가슴속에서 소나기가 퍼부어 내리는 듯한 진한 감동을 겪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윤창중이라는 한 인간의 억울한 누명에 대해 이토록 관심을 갖고 공감하면서 울분을 토해내는 것을 매일매일 접하게 되면서 실로 저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하곤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윤창중은 제2의 인생을 서민 보수의 편에 서리라. 저 윤창중의 제2의 인생은 서민 보수의 편에 서서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서민 보수들이 제가 집회에 나갔을 때 그분들을 저는 또다시 만나면서 대한민국은 이 서민 보수들이 지켜가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집회 초반에 절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태극기 그 집회는 서민 보수와 처음엔 주저했던 이른바 엘리트 보수, 더 많이 배운 보수, 더 많이 재산을 그 축적한 보수, 이러한 엘리트 보수와 서민 보수가 한 자리에서는, 한 광장에 모이는 그 위대한 물결을 지금 쓰나미처럼 이뤄가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애국 시민 태극기 세력이 위대한 역사를 한반도에 다시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태극기 보수 집회의 역사라고 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태극기 집회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 그 원천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촛불 시위 세력이 연병하고 인내라고 소리 지른 청소 아주머니를 내세워서
이 땅에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은 자기네들 편이라는 착각이 들게 하고, 그 서민들이 탄핵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서민들은 모조리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만드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그 홍보 기술에 참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연병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의 난세로 만드는데 앞장서온 세력들입니다. 연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좌익의 개가 되어버린, 좌익의 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언론 전체에 대해 서민 보수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은 연병 세력으로 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서민 보수들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이 연병하고 있네랍니다. 연병하고 있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병하고 있는 세력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라고, 바로 그렇게 연병하고 있네라고 소리지른 서민 보수들이 태극기 집회 바로 그 현장에 나가보면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가 바로 대한민국 언론을 향한 연병하고 있네라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이 소리를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최순실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이 경험하게 된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눈 하나 까닭하지 않고 편파 왜곡 날조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그 악랄한 민낯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태극기 세력의 입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 연병하고 있네라는 욕설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태극기 세력의 최대 적은 바로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 여러분, 지금에서야 대한민국을 이토록 엉망진창의 난세로 만들어 놓고서 슬슬 다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입맛에 영합하려는 조선일보를, 그리고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TV조선을, 그리고 중앙일보와 JTBC를 태극기 세력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연병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을 태극기 세력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병 세력은 광화문 촛불 광란극을 연출하고 있는 1800여 개의 좌파, 친북, 반미, 종북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란 이름 속에서 그 이름을 버젓이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유도하고 있는 암흑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멸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세력, 그들이 바로 좌파, 친북, 반미, 종북의 1800개의 단체들입니다.
중에서도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 학교 선생이라는 이름의 전교조 교사들, 중학교 학생들의 손에 혁명 정권 이룩하자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려서 광화문 광장을 폐하게 만드는 전교조, 그 악마의 교사들, 그리고 이들 광란극, 광화문 촛불 광란극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의 친북, 종북, 반미 세력 1800여 개의 좌파, 친북, 반미, 종북 단체들이 바로 연병 세력인 것입니다. 그 연병 세력과 영합하고 편승해서 대한민국을 이 난세로 만든 첫 번째 연병 세력이 바로 언론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학생들의 손에 혁명 정권 이룩하자는 그 혁명 구호를 외치면서 그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라나는 청소년의 영혼을 반 대한민국 세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의 손에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가면 무엇이 들려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악마로,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는 정말 참혹하고 악랄한 여자 악마로 만든 그 얼굴, 그것을 목을 단두대에 올려서 그 목을 자른 그 얼굴을 고무공에다 만들어서 땅바닥에 굴리게 만드는 이 부모들, 민주노총, 그 민주노총에 소속된 그 젊은 부모들의 그 아이들,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들 손에 대한민국 대통령, 여자 대통령의 흉측한 악마 같은 얼굴이 그려진 그 목만 대롱대롱 잘린 그 악마의 그 머리통을 굴리게 만드는 그 악마의 부모들, 그 부모들이 연병 세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자란 어린 아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마치 그래야만 멋지고, 그래야만 의식 있고, 그래야만 진보처럼 보이게 하는 그 못된 젊은 그 부모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망쳐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 연병 세력인 대한민국 언론이 미주알 고주알 미화하는 보도를 일삼는 모습,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아빠의 그 무등에 태워가지고 목마를 타면서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그 모습, 어린아이까지 나왔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고 나왔습니까? 중학생까지 나왔다? 고등학생까지 나왔다?
그것을 보도하는 대한민국 언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언론은 좌익의 개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건국 이래 가장 반국가적인, 반대한민국적인 연병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미친 이 악영향, 이 폐해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언론이 최대의 최악의 암흑기라고 저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반드시 기록하려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어떻게 광화문 시위에서 이석기, 석방, 통진당, 해산 무효, 개성공단 재개, 사드 배치 반대와 같은 반대한민국적 획책을 시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어떻게 민주화 세력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려는 광란극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안에서 이 광화문 촛불 광란극을 주관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공공의 적이라고, 공공의 적이고, 이들이 주관하고 있는 광화문 촛불 시위를 미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최악의 매국적 집단이고 매국적인 연병 세력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연병 세력은 두말할 것 없이 탄핵을 저지른 국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야당의 박근혜 탄핵 공세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내통한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새누리당 배신자들, 그리고 네 번째 연병 세력은 촛불 광란극의 막후 주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과 특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연병 세력은 두말할 것 없이 탄핵을 저지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 한 번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함께 공모한 공범 세력의 그 주동자로 마피아의 두목으로 단정한 검찰의 졸속 중간 수사 결과, 이것만을 놓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팀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탄핵시킨 국회, 그 중에서도 지금 바른정당이라는 웃지 못할 정당명을 갖고 당명을 붙여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혹세무민하고 시대를 곡학 아세하고 있는 이 바른정당의 주동자들, 김무성과 유승민, 그리고 남경필, 바로 이들이야말로 세 번째 연병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그러한 연병 세력의 막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특검.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은 모든 법적인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촛불 세력의 푸들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연병 세력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자신과 또 한 명의 헌재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닥쳐오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고 헌재를 떠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 민주주의의 뿌리에 그야말로 엄청난 상처를 남긴 사람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의 주적은 바로 이들 언론, 좌파, 친북, 반미, 종북 단체, 국회, 새누리당 비박계라고 하면서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와 지금 말도 안 되는 바른 정당이라는 걸 만드는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이들 세력, 그리고 검찰과 특검, 태극기 세력은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무너뜨리고 있다고 분개해 광장과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당연히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언론, 국회, 검찰, 특검이 좌파, 친북, 반미, 종북 세력을 비롯한 반대한민국 세력과 한패가 되어서 이 난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데 대해 분노에 총궐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태극기 집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어찌 월남 패망의 처녀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월남이 공산화되기 전 언론, 국회, 검찰, 법원 등 사법부와 종교인, 대학, 교수 가릴 길 없이 친월맹 세력의 나팔수, 공산 세력의 개 역할을 하며 그 공산 세력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끌려다니다가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월남 안에 있던 친월맹 세력은 언론, 국회, 사법부를 향해 온갖 테러를 포함해서 이 암살을 포함한 테러를 포함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월남을 지켜야 할 이들 세력, 언론, 국회, 사법부, 그 세력을 무력화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친월맹 세력에 동조하게 만들었고, 아니면 침묵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친월맹 세력이 월남의 여론을 장악하는 데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월남에서는 언론인을 비롯해 지식인 대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과 촛불 주도 세력이 설치되고 양심적 지식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 보는 것처럼 친월맹 세력의 테러와 위협에 맞서지 못하고 그들이 의도하는 여론 조작에 꼼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공산 세력은 파리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 세력이 지킬 리가 있겠습니까? 그 평화협정을 깨고 평화협정을 맺은 지 불과 3년 만에 월남은 공산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공산화가 됐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태극기 세력이 총궐기하지 않고 있었다면 대한민국 여론은 이석기 석방 통진당 해산무효 사드 배치 반대,
혁명 정권 수립을 외치는 사람들의 배후 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100% 굴러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이 총궐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래도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다행히도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이 광화문 촛불 광란극 세력, 그 광란극 세력에 굴하지 않고 들고 일어서서 대한민국을 외친 것, 대한민국 수호를 외친 것, 그것이 바로 태극기 집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 여러분, 여러분은 총궐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제가 이 같은 저의 시국관을 거침없이 밝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일요일 12일 오후 2시 대구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 2시 호텔 인터블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과거 만천동에 있는 그 인터블고 대구 호텔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9일엔 부산에서, 그리고 26일에는 서울에서 잇따라 윤창중 시국 토크쇼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부산과 서울은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대구를 찾아갑니다. 2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 인터블고 대구. 토크쇼 도서구매에 관한 문의사항은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전화주세요.